혹시 중요한 회의 내용이나 어제 배운 새로운 지식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들었고 보았던 것인데 막상 필요할 때면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부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 심지어 일상 속 소소한 대화까지 우리의 기억력은 삶의 모든 순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만약 여러분의 기억력이 불과 3일 만에 놀랍게도 2배로 향상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처음 들으면 다소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을 타고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하지만 기억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훈련한다면 누구든 놀랍도록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대 로마의 위대한 연설가들은 방대한 연설문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기억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복잡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인출하는 하나의 예술에 가까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대에 이르러서는 최첨단 뇌과학이 이 고대의 지혜를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과 심리학 연구는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 저장되며 인출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죠. 고대인들이 직관적으로 발견했던 방법들이 현대 과학을 통해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력은 더 이상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제대로 된 기술을 익히고 꾸준히 적용한다면 자신의 기억 잠재력을 충분히 깨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이 직접 기억력 향상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고대 로마의 연설가들이 사용했던 강력한 비법부터 현대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최신 기술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검증된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볼 예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며 심지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력 향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마치 익힌 보물 지도를 찾아내듯 여러분의 뇌 속에 숨겨진 기억력의 잠재력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억력에 대한 오래된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볼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기억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놀라운 기억력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기억력 향상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지혜는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강력한 기법, 기억의 궁전입니다. 이 방법은 라틴어로 로키 기법, 메서드 오브 로사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상상 속의 공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돕는 정말이지 놀랍고도 우아한 기술이죠. 고대 로마의 위대한 연설가들은 이 기법을 통해 몇 시간 분량의 방대한 연설문을 단 한 번의 시선 이동이나 동작으로 완벽하게 기억하곤 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자신만의 거대한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법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살던 집의 방들, 매일 걷는 출퇴근길, 혹은 자주 방문하는 공원처럼 그곳의 모든 세부 사항을 눈을 감고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이제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을 그 장소의 특정 지점들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연결하여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에는 오늘 발표할 첫 번째 주제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를, 거실 소파에는 두 번째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기발한 그림을,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를 놓아두는 식으로 말이죠. 이 정보들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재미있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생생한 이미지로 변환되어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쇼핑 목록을 기억해야 한다면 현관에는 우유병이 문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거실에는 바나나 껍질 위에서 춤추는 고양이 그림을, 욕실에는 산프 거품으로 뒤덮인 오리 인형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만의 기억 궁전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나중에 그 장소를 머릿속으로 다시 천천히 거닐기만 해도 배치해 두었던 정보들이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양의 지식을 암기하고 복잡한 논증을 펼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기억의 궁전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수천 년 전의 인간 지혜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기억력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오래된 비법을 통해 여러분의 뇌 속에 잠든 놀라운 잠재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대인의 지혜가 놀랍고 강력하긴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간격 반복, 스페이스드 레퍼티션과 능동적 회상, 액티브 리콜이라는 두 가지 과학적인 기법으로 망각의 곡선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우리가 정보를 학습한 직후에는 대부분을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억이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망각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 밤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며칠 뒤면 내용이 가물가물해지거나 중요한 회의 내용을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핵심이 흐릿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 망각 곡선 때문입니다. 우리 뇌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과정인 거죠. 하지만 이 곡선에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맞춰 정보를 다시 학습하면 망각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간격 반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간격으로, 점차 긴 간격으로 복습을 반복하면서 정보를 뇌 속에 단단히 각인시키는 방식인데요. 마치 잊혀져가는 기억에 주기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한 번에 몰아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억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능동적 회상을 더하면 그 학습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책을 다시 읽거나 강의 노트를 훑어보는 수동적인 복습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떠올리려 적극적으로 애쓰는 과정이 바로 능동적 회상입니다. 예를 들어 플래시카드를 이용해 앞면의 질문을 보고 뒷면의 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거나 책을 읽고 난 뒤 책을 덮고 주요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해보는 것이죠. 혹은 들었던 강연의 핵심 포인트를 친구에게 설명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능동적 회상 방법입니다. 이렇게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다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견고한 학습을 유도합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뇌도 정보를 능동적으로 회상할수록 그 연결고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과학적 학습법을 꾸준히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훨씬 더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현대 학습자들이 시험 준비나 새로운 언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전에 말씀드린 간격 반복과 능동적 회상 기법으로 기억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방법을 배우셨죠. 이 방법들이 정보를 오랫동안 붙잡아두는 데 탁월하다면 이제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우리 뇌 속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작은 꾸러미로 나누어 운반하거나 새로운 길을 이미 아는 랜드마크에 연결시켜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은 바로 청킹과 연상법,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기법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청킹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청킹은 말 그대로 많은 양의 정보를 의미 있는 작은 덩어리, 즉 청크로 묶어 기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라고 불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략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 단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나열된 숫자 10개를 한 번에 외우는 것은 무척 어렵지만 이 숫자들을 전화번호처럼 3자리, 4자리, 3자리로 나누어 묶으면 훨씬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 16자리를 한 번에 듣고 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4자리씩 끊어서 4개의 덩어리로 만든다면 갑자기 외울 만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킹의 마법입니다. 긴 숫자열뿐만 아니라 복잡한 개념이나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절차 혹은 긴 단어 목록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의 연대표를 외울 때도 각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특정 시대나 주제별로 묶어 하나의 의미 있는 청크로 만들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각 단위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묶어주면 우리 뇌는 그 덩어리 자체를 하나의 정보로 인식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마치 수많은 벽돌을 하나하나 옮기는 대신 벽돌들을 팔레트에 묶어 한 번에 옮기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이렇게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기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연상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연상법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강렬한 이미지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논리적이고 건조한 사실보다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이며 심지어는 기발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훨씬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생존과 직결된 강렬한 경험이나 감각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낯선 외국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의 발음과 비슷한 한국어 단어를 찾아 연결하고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으로 재미있는 이미지나 짧은 상황극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령 스페인어 단어 커발로, 카바요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카바요라는 발음이 마치 카바레에서 요염하게 춤추는 말의 모습과 비슷하게 들린다고 상상해보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카바레 무대에서 말 한 마리가 요염하게 춤을 추고 있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두면 나중에 커발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카바레에서 춤추는 말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단어가 가진 의미까지 저절로 기억나게 될 겁니다. 역사적 사건의 연도나 인물 이름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숫자나 이름과 관련된 자신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만들어 연결하면 그 정보는 단순히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게 됩니다. 복잡한 화학 기호나 어려운 공식들도 시각적인 비유나 재미있는 그림으로 바꾸어 연결하면 훨씬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생생하고 감각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기술만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 뇌가 그 기술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인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집중하기 어려웠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습득한 정보들을 뇌가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굳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책들을 제자리에 가지런히 분류하고 정리하는 시간과 같다고 할까요? 충분한 수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억수를 익혀도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적절히 반복되어야 뇌 속의 신경회로들이 튼튼하게 연결되고 기억의 저장고가 더욱 견고해진다고 하죠.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좋은 전력을 필요로 하듯이 뇌 또한 올바른 영양분을 필요로 하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베리류 과일, 그리고 뇌 활동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들은 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설탕이나 가공식품처럼 뇌에 부담을 주는 음식보다는 뇌의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결국 기억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 형성 자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해서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경험처럼 스트레스는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마비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우리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의 궁전을 짓고 정보를 덩어리로 묶고 재미있는 연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기억력 기술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기술들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뇌의 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개별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방법들이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에 최상의 연료를 넣고 숙련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과 같달까요? 이제 기억력은 더 이상 타고난 재능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실질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적용하신다면 누구나 자신의 뇌를 훈련시켜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단 3일이라는 시간은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일 뿐 여러분의 기억 잠재력은 정말 무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다는 뜨거운 행동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기억력 향상은 단순히 정보를 외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소중한 변화가 될 테니까요.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꺼내 쓰는 능력은 단순한 암기력을 넘어선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기억력이 향상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지고 창의적인 사고가 더욱 풍부해지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속도와 깊이 또한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마치 뇌라는 정원에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기술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기억력은 훈련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단련하면 할수록 더욱 튼튼하고 유연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직접 깨우쳐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억력 기술들이 역사 속 위인들의 삶과 중요한 결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